안녕하세요. 현대시 4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작품이 조지훈의 낙화죠. 조지훈이 1940년대 시인이기는 한데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렇게 합쳐서 이제 세 명을 청록파라고 불러요. 청록파 시인이다. 그 청록이 뭐냐면 자연. 그래서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로 설정된 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하나의 연에 이렇게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공통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요것도 두 개, 요것도 두 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각 연이 모두 이행시. 이게 공통점이죠. 강연에. 그러면 겉모습을 다 똑같이 맞춰주면 그만큼 형태적인 안정감이 생긴다. 자, 이거 하나 알아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뜻하랴. 끈알기로 하니까 하나의 연에 이렇게 네 개의 덩어리가 나오네요. 사음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련밖에 성긴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제목이 낙화니까 꽃이 지는 것이 화자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살펴볼 거고요. 낙자, 떨어질 낙자, 꽃이 진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하강 이미지 들어갑니다. 자,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서리법이에요. 자, 답을 알고 있어. 뭐예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왜 바람 탓을 하지 않을까? 바람이 불어서 꽃이 지는 건 당연한 일이야. 자연의 섭리니까.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주련 밖에 성긴 별이 드문드문 뜬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이 별이 떴다는 것은 지금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하나 둘 쓰러진다. 쓰러진다가 아니라 쓰러진다. 이제 희미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쓰러진다라는 말은 좀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든가 시간의 경과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시간에 대한 단어가 나와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면 이 부분처럼 별이 쓰러진다 이런 부분처럼 자연현상의 변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귀촉도 요거는 이제 새예요. 새인데 하늘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울음 요 단어도 나왔으니까 이 정서를 지금 간접적으로 이 새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귀촉도 울음은 사실은 화자의 감정 표현인 거잖아요. 그럼 귀촉도가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 산이 다가서다. 먼 시적 허용 얘기하시고요. 자, 산이 다가선다. 네, 움직임이 보이니까 우리 화류법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이 다가서느냐? 시간이 좀 더 흘렀다는 걸 의미해요. 별이 점점 스러지다가 산이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밝아졌다. 그래서 아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완전히 밝아진 거야. 그래서 촛불을 꺼야 한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밖에 어두운 뜰을 보고 있었다가 촛불을 꺼야 하리. 촛불은 어디 있어? 내 방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방 안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꽃이 지는데 그럼 촛불을 왜 꺼야 하느냐? 아침이 됐으니까 또는 꽃이 지는 걸 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렴불거라. 자, 꽃지는 장면을 이제 보는데요. 하얀 불거라. 자, 지금 색채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채 대비 볼 수 있습니다. 색채 대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이게 누구예요? 화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화자의 내면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우선 뜰이냐 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이건 바깥 경치 꽂지는 걸 보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선경 후정으로도 볼 수 있고요. 시선의 이동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밤에서 새벽, 아침으로 이렇게 보면 또 시간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이 뭐야? 그러면 시간의 흐름, 시선의 이동, 선경 후정, 네, 다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묻혀서 사는 이 어디에 묻혀 있느냐? 네, 자연에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저하다 좀 걱정스럽다.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자, 아까 앞에서는 귀촉도라고 하는 자연물을 소재로 해서 한 울음,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울고 싶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직접 제시되어 있고요. 그럼 울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1번, 꽃이 졌으니까 낙화에 대한 안타까움. 꽃이 져서 슬프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조지훈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삶의 비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를 조금 더 살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단어를 좀 표시를 해볼게요. 단어 어떤 단어에다 표시를 할 거냐면 여기 주렴이라는가, 그 다음에 귀촉도는 뭐 그냥 넘어가 줄게요. 그 다음에 우련, 그 다음에 저하노니, 뜰에 어리여, 뭐 이런 것도 뭐 괜찮은데 우선 요 세 개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왜 표시를 했냐면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옛날의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예스러운 단어, 옛날 느낌, 예스러운 어조, 시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옛날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느낌을, 다른 말로는 고풍스러운, 고풍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옛날 말투를 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작품 가볼게요. 자, 플라타너스라는 제목입니다. 김현승 시인이고요. 김현승 시인은 우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신이나 아니면 뭐 기도나 이런 단어들이 좀 섞여 들어가는 편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 시 보겠습니다.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자, 우선 너에게 물으면 너가 누구냐? 이제 플라타너스한테 너라고 부른 거예요. 그죠? 플라타너스는 나무인데 나무한테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얘기할 수 있고요. 너는 청자가 될 수 있죠. 나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그래서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대답 대신에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하늘이 이제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파란 하늘 요 부분에서 하늘은 우리가 이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럼 꿈을 아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라는 말은 꿈이 있다 없다. 있다로 연결시킬 수 있죠. 꿈을 아느냐? 나 알아. 나 꿈 있어. 자, 꿈, 이상, 가진 존재. 가진.
꿈을 이상 가진 존재. 자,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그늘을 왜 느릴까? 그럼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날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그늘에 올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타적인 존재가 플라타너스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사모할 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먼 길에 올 때 이 길을 우리가 인생길 삶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홀로 되어 외로울 때. 자, 외로움, 다른 말로 고독, 고독 잘 나옵니다. 자,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 같이 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같이 가는 거, 이제 동반자 혹은 뭐 반려자 같은 존재로 플라타너스를 화자가 느끼고 있구나. 자, 플라타너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화자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영혼이란 단어 나오죠. 밑에 신이라는 단어 나오고 자 그래서 좀 기독교적인 느낌이 좀 들어갔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혼을 불어넣는다. 그럼 왜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냐? 자, 플라타너스가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화자의 영혼을 넣는다? 그러면 화자가 나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불어넣는다. 이거는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에요.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즉 뭐 자연과의 교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플라타너스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너도 안 돼, 이 일을. 너도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왜?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방 죽을 존재들이야. 유한성을 인식했고 그래서 이 아니다 느낌표를 쓰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 너와 하나 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 하는 날. 길은 아까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따로 가야 되는데 흙이 있느냐. 검은 흙. 자, 아까 어떤 날? 죽는 날. 그 죽는 날에 가는 검은 흙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무덤이겠죠. 죽어서 가는 곳, 네, 무덤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그곳이 가는 곳. 그곳을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느냐. 굉장히 긍정적인 곳이었으면 좋겠다. 영혼의 안식처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했으니까 죽으면 갈 곳이 있죠. 천국.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별,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 영혼의 안식처를 함께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구나. 자, 우선 앞에 1년부터 3년까지 플라타너스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플라타너스의 영혼을 불어넣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서 따로 가야겠구나.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주제가 뭘까? 그냥 그게 다예요. 플라타너스가 나의 화자한테 이런 존재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가 주제입니다. 화자가 느끼는 플라타너스, 이게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라타너스는 의인화해서 이제 화자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연, 그리고 인간, 그리고 신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상관관계 속에서 내가 신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고 이제 죽을 때는 이제 따로 자연과 인간은 또 따로 간다 뭐 이런 얘기죠.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화자의 모습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표현법인데요. 꿈을 아느냐?
따로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건데 정말 몰라서 물어봤느냐? 그러면 꿈을 아느냐 해서 물어봤을 때 몰라서 물어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있는지 궁금해서. 먼 곳에 따로 있느냐? 있는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 두 부분은 서리법이 아니라 여긴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야 맞다. 그럼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얘기를 하려면 서리법이 아니라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야 가 나의 공통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가에 나와 있었어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탓하랴 이게 서리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서리법은 서리적 표현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야 가 나의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타너스가 지닌 덕성, 거기에 나타난 화자의 인생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